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주 안에 이란에서 철수할 것이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 종전 분위기를 언급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서 목표를 달성했다며 곧 전쟁을 끝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군사 공격으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됐고 정권도 교체해 미국이 전쟁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주에서 3주 안에 이란에서 철수할 것이고 급등한 유가도 크게 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The U.S. will be gone or done with the war in 2 I or 3 think with weeks? 2 or 3 weeks, Not 3 weeks. If it is we'll 3 leave. weeks. All I have to do is leave Iran, and we'll be doing that very soon. And they'll become tumbling down. 전쟁으로 틀어막힌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운송을 복원하는 문제에 미국이 관여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That's not for us. That'll be for France. That'll be for whoever's using the strait. But I think when we leave, probably that's all cleared up.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영국과 프랑스 등 나토 동맹국들을 향해 호르무즈로 가서 석유를 가져오라고 비난한 데 이어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직접 해협을 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장관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며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더 강한 타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upcoming days will be decisive. Iran knows that, and there's almost nothing they can militarily do about it. If Iran is not willing, then the United States War Department will continue with even more intensity.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각 2일 오전 10시 이란 전쟁에 대한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이란 전쟁에서의 성과를 나열한 뒤 종전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책임을 동맹국에 떠넘긴 채 종전에 나설 경우 이란의 위협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 수입의 60%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미국을 향해 침략 재발 방지 등이 보장된다면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면서 미국 특사에게서 직접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깊은 불신과 동상이몽 속에 실마리를 찾게 될지 불투명해 내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김종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히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통화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필수 조건이란 앞서 미국과 종전안을 주고받으며 제시한 5대 조건을 거듭 거론한 겁니다. 5대 조건은 적에 의한 침략, 암살, 완전 중단, 전쟁 재발을 방지하는 견고한 장치, 전쟁 피해 배상,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 주권 행사와 이에 대한 보장 등입니다. 이란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의 지상전 위협 고조 속에 물밑 접촉이 이어지는 상황에 나왔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위코프 미국 특사에게서 직접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식 협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메시지가 3자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물밑 접촉에도 아직 출구가 뚜렷하지 않은 건 모두 미국 탓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란은 휴전을 원했지만 미국의 모순된 행동과 비합리적인 요구가 불신을 키웠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주재 이란 대사는 협상 도중 불시에 공습해 불신이 커졌다며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 즉 이스라엘이 외교와 국제법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궁금증을 낳는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의 거취에 대해선 국내에 있고 전시 상황을 지휘하고 있다며 보안상 이유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주재 러시아 대사도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둘러싼 마찰 속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정박한 쿠웨이트 유조선과 카타르 도하 북쪽 해상의 유조선이 잇따라 공격당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네, 중동 사태 33일째, 오늘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양측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쿠웨이트 국제공항은 다시 이란의 공격을 받았고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이스라엘의 파상 공습에 철강 단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동 현지의 YTN 특파원 연결합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요르단 암만입니다. 예, 전황부터 살펴보죠. 오늘 공방 전에 양측에서 피해가 속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스라엘군은 오늘 이란을 상대로 광범위한 파상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테헤란 곳곳에서 큰 폭발이 잇따랐고 중부와 남서부 철강단지와 기상관측소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이란 국영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거점인 레바논 남부와 수도 베이루트에서도 연쇄 공습을 벌여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2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레바논 보건부가 집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맞서 이란도 미사일 공습을 벌여 이스라엘 중부에서 11살 어린이를 포함해 여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이란 편에서 참전한 예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세 번째 군사작전을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티는 이스라엘 남부의 군 표적을 탄도미사일로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이스라엘이 멈출 때까지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근 걸프 국가들을 향한 이란의 공격도 계속되고 있죠. 네, 쿠웨이트 국제공항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현지 당국이 전했습니다. 연료 탱크가 표적이 되면서 공항에서 큰 불이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전쟁 발발 후 쿠웨이트 국제공항은 여러 차례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됐고 공항 레이더 시스템이 심각하게 손상되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이란 드론이 격추되면서 떨어진 파편에 맞아 한 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또 바레인의 한 기업 시설에서도 이란의 공격에 화재가 발생해 당국이 긴급 대응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군의 지상전 경고 압박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은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동시에 지상전 수행 역량을 강화하며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시점을 2, 3주 내로 제시한 가운데 미군은 중동에 추가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함과 호위 전단도 현재 중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부시함은 이번 전쟁에서 중동 지역에 배치된 미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필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히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종전안을 주고받으며 제시한 5대 조건을 다시 거론한 겁니다. 이 5대 조건은 침략 암살 완전 중단, 전쟁 재발을 방지하는 견고한 장치 수립, 또 전쟁 피해 배상, 그리고 중동 전역의 모든 전선과 저항 조직에 대한 종전,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 주권 행사와 보장입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민심이 요동치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란전 조기 종료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보장을 동맹국에 떠넘긴 채 떠나겠다는 무책임한 종전 선언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인에게 갤런당 4달러는 경제적 삶의 질을 가르는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It will likely leach into other areas of the economy. Consumers likely to start reducing spending in light of increased spending at the gas pump. 11월 중간 선거에 비상이 걸린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전격적인 셀프 종전입니다. 이란 지도부를 무력화했으니 이제 미군의 역할은 끝났다는 겁니다. 봉쇄된 호르무즈는 내팽개쳤습니다. I think it'll be very safe actually, but we have nothing to do with that. What happens in the strait, we're not going to have anything to do with. 미군이라는 억지력이 빠진 자리는 즉각적인 안보 민영화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유조선들은 비싼 사설 경비를 고용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급등한 보험료와 보안 비용은 고스란히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The whole world of tradable goods being affected simply because there are disruptions, freight rates are going up,
지정학적 리스크도 극대화됩니다. 정규군이 무너진 이란은 오히려 기뢰나 소형 보트를 이용한 비대칭 전술로 해협을 인질 삼아 국제사회와 위험한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직접 기름을 채워가라며 안보 비용을 떠넘기면서 에너지 패권은 급속도로 다극화할 전망입니다. 중국이 에너지 안보를 명분으로 중동에 해군력을 투입하면 이 지역 패권의 추가 중국으로 기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동맹국들이 미국의 보호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면서 독자 핵무장 검토 등 통제 불능의 군비 경쟁으로 번질 위험도 큽니다. 이제 미국 주도 공공재였던 호르무즈가 각자 도생의 정글로 바뀌게 됐습니다. 원유 수입을 이곳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에게도 안보 비용 부담이라는 숙제가 떨어졌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품 제공 의혹이 일었던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해서 제명을 의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명을 의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11월 금품을 살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이 조금 전에 김관영 지사에 대해서 제명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정리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랍에미리트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전쟁에 발을 담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이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를 해상으로 수출하는 주요 통로인 만큼 참전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해협을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31일 아랍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아랍에미리트가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해 기뢰 제거 작업 지원 등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영 아부다비 석유회사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이란의 움직임을 맹비난했습니다. 술탄 알자베르 최고 경영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이는 행동은 지역적 문제가 아니며 세계 경제에 대한 갈취 행위이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가 교란되면 모두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며 세계는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호하고 경제 안정을 지키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테러 작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협조한 글로벌 IT 기업 그리고 AI 기업 등에 대한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대상은 구글과 애플, 보잉 등 18개 기업인데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30분부터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상옥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영내 미국 기업들을 공격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سپاه پاسداران انقلاب اسلامی در بیانیه‌ای با هشدار به هیئت حاکمه آمریکای متجاوز و شرکت‌های جاسوسی وابسته اعلام کرد مؤسسات اصلی مؤثر در عملیات تروریستی اهداف مشروع ما خواهند بود. 이란 시민을 숨지게 한 테러 공격의 배후에는 테러 대상을 설계하고 추적하는 미국 정보통신기술과 AI 기업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상은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보잉 등 18개 기업입니다. 혁명 수비대는 테헤란 시각 기준으로 4월 1일 저녁 8시, 한국 시간 2일 새벽 1시 30분부터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들의 직원들에게 즉시 사업장을 떠나라고 권고했고 이들의 사업장에서 1km 이내 거주자에게도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은 또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인프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 인근과 하이파에 있는 시멘스와 AT&T의 통신 산업센터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은 두 기업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이스라엘군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또 미국, 이스라엘과 장기전을 상정하고 저항의 축과 공조에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항의 축은 이란이 이끄는 중동 내 반미, 반이스라엘 무장조직 연대로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를 뜻합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이란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원유 수급 차질이 현실화하자 정부가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오는 8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던 차량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하며 에너지 소비 또한 한층 조이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3단계인 경계로 높였습니다. 위기 경보는 관심부터 심각까지 4단계로 나뉘는데 전쟁이 터진 뒤 지난달 5일 관심 단계가 발령되고 13일 만에 주의로 또 2주 만에 경계 단계로 잇따라 격상됐습니다. 민간 원유 재고가 20% 넘게 줄어드는 등 수급 불안이 실제 공급 차질로 나타나자 정부는 3단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입항한 이글 벨로어호를 끝으로 호르무즈 해협발 원유 수송이 열흘 넘게 끊긴 데다 중동 원유 시설 공격으로 국제 유가가 크게 출렁였기 때문입니다. 천연가스 위기 경보도 1단계에서 2단계 주의로 높아졌습니다. 에너지 위기 상황이 고조되자 정부는 대체 물량 확보와 석유공사 해외 생산분 도입으로 공급을 늘리는 한편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소비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준비 시간을 거쳐 오는 8일부터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차 일괄 적용되고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 차량, 전기차 등은 그대로 제외가 됩니다. 공공기관별로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이 제한되던 5부제와 달리 2부제를 시행하면 홀수인 날에는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인 날에는 짝수인 차량의 운행이 허용됩니다. 운행 제한을 3차례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하는 삼진 아웃제도 함께 도입됩니다. 또 공공기관의 유연 근무제를 활용해 출퇴근 인원을 분산하고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3만 곳에는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될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는 민간 5부제 의무화는 국민 불편과 경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오늘부터 항공권 값에 포함된 유류 할증료가 3배 안팎으로 껑충 뛰면서 이 해외여행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국제유가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5월 유류 할증료는 50%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권 가격에 포함된 유류 할증료가 3배 안팎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대한항공은 편도 기준 최대 9만 9천 원이던 유류 할증료가 이번 달부터 최대 30만 3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최대 7만 8,600원에서 최대 25만 1,9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3인 가족이 유럽 여행을 떠날 경우 유류 할증료만 왕복 기준 100만 원 넘게 더 드는 셈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유류 할증료 역시 3월보다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고유가로 할증료 산정 기준이 되는 2월 16일에서 3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60%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5월부터입니다. 아직 보름 정도 남긴 했지만 현재의 유가 상승 추세대로라면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최고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시추 시설이 상당히 파괴가 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그런 부분이 원상태로 돌아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5월에 이 유류 할증료의 단계는 갤런당 470 초과하기 때문에 치솟는 항공권에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시민들의 걱정도 큽니다. 저는 원래 해외여행을 자주 가긴 하는데 유류 할증료가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항공유 값이 전체 비용의 30%를 차지하는 항공업계는 그야말로 초비상. 유가 급등분을 할증료 인상만으로 온전히 상쇄하기 어려운 데다가 1,500원대 고환율 상황에서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등을 달러로 결제해야 합니다.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마저 비상경영에 돌입했고
간편 운항을 선언하는 항공사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차희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중동 사태 33일째 상황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동 전쟁이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이 미국과 이란 양측이 종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What is the plan to bring them back down? All I have to do is leave Iran, and we'll be doing that very soon, and they'll become tumbling down. I think with 2 or 3 weeks, we'll leave, because there's no reason for us to do this. 오늘 사실 종전에 대한 분위기가 좀 무르익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실제로 이게 평화로운 종전으로 이어질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2주, 길어도 2, 3주 내에 철수라는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를 했습니다. 공격 유예 시한, 그러니까 4월 6일을 닷새 정도 앞두고 있는데 이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뭐 좋은 소식으로 저는 봤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시효를 이제 거의 결정을 했다. 뭐 2, 3주 안에, 짧으면 2주, 길면 3주 안에 전쟁을 끝내고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좋은 신호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또 워낙 많이 바꾸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자신이 한 말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또 앞서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2, 3주 안에 전쟁을 끝내고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또 다른 뭐 군사적인 뭐 작전이라든지 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데드라인은 2, 3주라고 했으니까 기대를 좀 가지고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2, 3주 상당히 구체적인 시한을 이번에 제시를 한 건데 어느 정도 정치적인 배수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 진짜일까요? 뭐 진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은 일단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나 미국의 어떤 그 유가나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봤을 때 2, 3주 안에 끝내야죠. 더 끌고 가게 되면 지금 저도 이제 미국에 살아봐서 옛날에 고유가 있을 때 있어 봤거든요. 이 앞에 숫자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이 민심이 굉장히 출렁거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솔린 값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지금 이제 4달러가 넘어갔다고 했는데 아마 대도시 핵심 대도시로 가면 지금 벌써 5달러가 넘어갔을 거예요. 이제 평균 가격을 냈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 미국에서는 이 고등학생들도 다 차를 하나씩 몰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뭐 이 그 고통이 일반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다른 물가들에 다 간접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는 근원 물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물가의 고통 이런 것으로부터 아마 자유로울 수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이 시한은 맞는데 문제는 이제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고 또 이 철수가 굉장히 질서 있는 철수가 아니고 굉장히 무질서한 철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5대 재앙 이렇게 언급하면서 연일 전쟁 성과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조기 종전을 향한 명분 쌓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과 발 맞추어서 나타나는 총리도 아마 5대 재앙, 뭐 사실 10개를 얘기를 하고 또 5개를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6월절 명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6월절 명절이면 이제 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 즉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기념하는 6월절 명절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시작됐거든요. 그 6월절에 나올 때 파라오가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간다니까 파라오가 못 데려가도록 하죠. 막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이집트 그러니까 파라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10개의 재앙을 내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비유로 보시면 이집트의 그 포악한 파라오에게 10대 재앙을 내린 것처럼 우리가 이란의 이 포악한 정권에게 5개의 재앙을 만들고 나서 전쟁을 끝낼 수 있다. 그러니까 6월절 명절과 성서적인 해석이었군요. 그렇죠. 5대 재앙이라는 게. 그렇죠. 6월절 명절 기간에 딱 5대 재앙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란을 5개의 재앙을 만들고
뭐 최대한 정권을 약화시켰고 핵시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고 이렇게 해서 5개 제약을 만들고 이제 우리가 나갈 준비가 됐다. 이렇게 지금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과도 사전 조율이 된 상황으로 보시는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10시에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일단 종전 일정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이 나올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2, 3주를 얘기를 해놓고 내일 대국민 연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 질문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가장 궁금한 것이 언제냐 이 질문이 나올 거고 또 그 조건이 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건데 뭐 2, 3주라고 했으니까 뭐 날짜는 대충 그 안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조건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하면서 내가 이란 상대 해보니 도저히 못 이기겠다. 뭐 우리가 어찌 할 수 없어 나가겠다.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안 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의 결론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이미 승리라고 하는 결론은 이미 정해졌고 그러면 이게 왜 승리인지에 대한 논리 그 이유 서사만 앞에다가 채워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서사를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벌써 이미 조금씩 간을 보여주고 있죠. 첫째는 레짐 체인지가 됐다. 그것도 2번씩이나 됐다는 거 아닙니까? 레짐 체인지가 2번씩이나 됐다는 것이고 그 2번은 아마 이제 그 하메네이가 죽고 아들 모즈타파가 이제 승계자가 된 상황. 그렇지만 이 현재 상황은 모즈타파가 개인적으로 통치를 한다기보다는 집단 지도 체제에 가까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금 부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챙기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라리자니가 또 죽었잖아요. 이게 라리자니를 비롯한 여타의 지도부들이 또 한 번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협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다. 그래서 2번의 레짐 체인지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애초에 대외적인 전쟁 명분이었던 이란의 핵능력, 핵시설들을 이제 거의 다 폭격했기 때문에 뭐 남아난 게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축 우라늄을 아직 이제 탈취하지 못한 것 외에는 대부분의 핵시설을 다 파괴했기 때문에 이런 목표도 달성했다.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와 핵능력 파괴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아마 본인이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아마 제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가지고 종전 분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란 역시 좀 종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 페제스키안 대통령이요. 종전 의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필수 조건이 보장이 된다면 침략 재발 방지 보장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말이요. 그걸 내세웠습니다. 네. 미국이 받기가 어렵죠. 뭐 이거를 받아내야만 휴전을 하겠다면 미국이 뭐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인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것도 인정해달라. 그다음에 배상해달라. 네. 그다음에 상호 불가침. 다시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 약속해달라. 그다음에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하고 있는 참수 작전, 암살 작전 중단해달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전쟁도 중단해달라. 당장.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조건들을 지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바로 즉시 해줄 수 있냐는 거죠.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 봐서는 이란이 원하는 휴전 조건은 거의 뭐 좀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이게 뭐 관철이 되면 우리가 휴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가장 궁금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내에 어떻든 떠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이란 입장에서 좀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란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럼 이 5개 지금 요구한 이 사항이 관철이 안 되면 전쟁을 계속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미국이 그냥 떠나면 뭐 잡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도 그러면 미국의 어떤 공세가 끝났기 때문에 그냥 살짝 무기를 내려놓겠다. 뭐 이런 입장일지 그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필수 조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이 받아들여져야 우리는 종전한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의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이란과 미국이 지금 정말로 협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지하게, 정말로 진지하게 이 종전 협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 중에 공격을 받아서 그냥 대충 한두 대 맞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하고 화해하고 손잡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건 우리가 양보하고 이건 우리가 요것만 해주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조건도 지금 5개 조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이건 내가 안 받아도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이란이 지금 이 던져놓은 것들은 미국과 협상을 위해서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지금 기분 나빠 있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어떤 분노를 표시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고, 미국도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보면 지금 들어간 것도 계획도 없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그것도 아주 강력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가는데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나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진지한 협상이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협상이 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또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란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압박감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모습은 뭐냐? 너하고 더 이상 협상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간에도 싸워도 싸움이 멈추는 방법은 둘이서 손 맞잡고 화해하고 끝나는 방법도 있지만, 아예 이제 다시는 안 볼까 하고 서로 뒤돌아서서 그냥 가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고, 그것이 오히려 빨리 오는 것이 우리에게 전 세계에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양국 다 지금 그 시나리오, 그러니까 다른 조건들은 다 모르겠고 일단 전쟁을 끝나는 것에만 양쪽이 다 동의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종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종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휴전이라고 하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과는 뭐 일단 일단락이 되는 거고, 그럼 이란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과 이란 다시 전쟁을 하겠죠. 그건 뭐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란은 뭐 6개월도 감당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으름장도 놓으면서 종전 의사도 밝히면서 요구 조건,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5개의 조건까지 내건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협상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협상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메시지만 전달했다. 아락지 외무장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메시지만 전달했지 우리가 협상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이단 입장에선 미국과 같이 앉아서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선. 그리고 미국이 요구한 조건 15개 조건도 뭐 다 떼더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조건도 이란이 사실 받을 용의가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한 조건이 미국이 또 받아줄 리 만무하니 더 이상 뭐 미국과의 협상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나온 건 이제 중국을 찾아가서 이제 중국과 파키스탄이 만든 어떤 뭐 새로운 협상안이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제가 볼 때는 협상은 거의 조금 뭐 아직 2, 3주가 남아 있긴 하지만 협상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다만 이제 2, 3주 동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할 건가. 뭐 끝내려면 그냥 내일 끝내면 제일 좋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면 좋은데 왜 굳이 2, 3주를 더 하겠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뭔지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일단 뭐 전쟁이 그치더라도 이걸 이제 종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지금 이란이 얘기하고 있는 완전한 종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이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그 이란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지도부 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란 내부에서 입장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또 나왔냐 생각해 보면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전쟁 초기에 주변국들한테 미안하다고 한번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포격이 있었고
타격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종전이라는 얘기를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또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의미를 두시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를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에 이란의 다른 지도부들이 좀 네. 암살을 당했잖아요. 암살을 당했지만 어쨌든 지금 무조타바 카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살아 있고요. 얼마큼 뭐 의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직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그 뒤에 지금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지금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모자타바와 같이 뭐 논의가 된 건지 아니면 혁명수비대 사령관들과 잘 논의가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네. 상황이고 최근 나오는 보도를 보시면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최근에 이스라엘이 이란 정보부 장관을 암살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보부 장관을 사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아주 강력한 힘은 내각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내각을 자기가 원하는 인물을 임명하려고 하니 혁명수비대 쪽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쪽에서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고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자기가 사임하고 싶다 혹은 뭐 하여튼 최고 지도자를 한번 만나고 싶다. 이 위급한 상황에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를 만나서 의논할 일이 있지 않겠냐. 혁명수비대 쪽에 요구를 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통화도 한 적이 없어요. 완전히 고립된 섬. 그러니까 수뇌부가 완전히 고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무게를 둘 필요가 없지 않냐 그렇게 보고요. 지금은 무자타바를 통해서 나오는 성명이라든지 혁명수비대 쪽에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화면으로는 지금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이제 화면에 나오고 주변에 이제 저렇게 내각들이 이제 구성이 돼서 뭐 원래 이제 구성이 돼 있었겠습니다만. 저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 혁명수비대는 이제 또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회장께서는? 뭐 우리 비유를 하자면 우리 고려시대 무신정권 같은 느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내 서열이 국가 권력 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대통령이 물론 이제 명칭 자체가 벌써 대통령이지만 우리나라의 뭐 다른 나라의 수상 정도 되는 사람이고요. 사실상 최고 지도자는 혁명수비대에서 선출하는 그 종교 지도자가 이제 최고 지도자인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정부 서열만 놓고 보면 최고 지도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있고 이런 구조지만 만약에 최고 지도자가 없어졌다고 해서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최고 지도자는 다시 또 혁명수비대에서 올라가는 거죠. 대통령은 뭐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정부 내 권력 순위가 국가 권력 순위는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 이란은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그 직위에 크게 의미를 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다만 지금 상황은 어찌 됐든 이란의 권력 구조가 굉장히 흔들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내에서는 혁명수비대의 권력이 굉장히 이제 강고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권력에서는 이것이 강고하지만 미국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든 아니면 중재국과 대화를 하든 간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혁명수비대는 없어요. 결국은 정부 내각을 활용해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협상 채널 또는 이제 대화 채널이 혁명수비대가 아닌 다른 조직과 이제 대화가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건파라기보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국제 정세를 직접 인식하고 본인이 직접 협상장에 나가면 내 말 한마디가 국가 운명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데 뒤에서 직접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항상 어느 조직이나 어느 나라나 어느 조직이나 있지만 항상 자기가 큰 목소리 내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그 내에서는 인기를 얻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책임은 지지 않는 항상 이런 구조들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란 내부의 입장 정리가 좀 어떻게 되는지도 저희가 살펴봐야 하고 일단 종전 가능성은 지난주보다는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군은 또 항모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협상이 잘 안 된다면 네. 군사 충돌이 한 단계 더 격화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게 2, 3주는 더 하겠다고 하는 게 그냥 그럼 그 기간 동안 이 긴 기간 동안 2, 3주면 뭐 짧지 않다고 생각해요. 2, 3주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 도대체 어떤 공격을 추가적으로 더 공격을 할 것인가? 사실 이제 군사적 표적은 거의 다 됐다고 보거든요. 지하에 뭐 건설해 놓은 이런 시설들은 사실 뭐 벙커버스터를 이용해도 사실 파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거의 다 되지 않았냐. 자, 그렇다면 남은 것이 도대체 뭐가 있길래 2, 3주 동안 더 전쟁을 끌겠냐는 네. 거죠. 그렇다면 남은 거는 이란의 인프라, 기간 산업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조금씩 해오고 있는 제철소, 네. 즉 탄도미사일 제조에 중요한 철이죠. 예. 그다음 재련소, 그다음에 뭐 기상과학 관측소, 그다음에 테헤란 대학에 있는 뭐 공대 이런 시설들, 왜냐하면 핵시설이나 다른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초과학기술 시설을 연구시설. 연구시설을 공격했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남은 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뭐 발전소, 네. 그다음에 가스전. 담수 시설도 언급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근데 담수 시설은 사실 이란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걸프 국가처럼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아요. 10% 미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러면 이런 것을 과연 때릴지. 그러면 그렇게 공격을 했을 때 이란의 대응 보복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란의 대응 보복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걸프 이해는 지역에 이죠. 걸프 지역에 있는 중요 정유 시설이나 가스 시설을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확전 아닌가요? 그래서 네. 이란도 이 타이밍에 군사 훈련 영상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훈련된 특수부대의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 오히려 더 이제 양측에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좀 더 고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현재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하는 거고요. 양쪽에 두 가지 예측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최종 협상을 앞두고 이 최대한의 압박을 하기 위한 그런 작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어찌 됐든 이란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최대한의 압박을 위해서 이제 지금 협상하는 것이 나중에 협상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을 것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너희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결국은 협상할 수밖에 없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이란도 마찬가지죠. 이제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후티 반군을 이용해서 홍해를 자꾸 문제를 만들면서 국제 유가를 더 높여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더 애가 타도록 만드는 거죠. 시간에 쫓기도록 만드는 것이고, 또 이런 군사 훈련이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준비돼 있어, 들어와봐. 우리는 뭐 장기전 전혀 두렵지 않아. 지상전 얼마든지 환영한다. 들어오면 미군의 무덤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도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협상을 대비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 나갈 거니까 나가기 전에 최대한 더 많은 공습을 해서 이란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석기 시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로 수십 년 전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란 입장에서는 정말로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대한 보복으로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란군이 미군을 타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성공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성공해도 미군의 부상자나 이런 건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오늘 얘기한 것은 메타나 구글이나 뭐 이런 회사들을 얘기하면서 이 회사들이 미국의 공격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 시설을 타겟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그 민간 시설들이 전쟁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쟁의 차원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찌 보면 친이란계 테러리스트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서방 진영에서는
이거 굉장히 크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양쪽 다 이 협상에 대한 이런 협상을 앞두고 이런 강한 압박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협상력 높이기로 이제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 이야기까지 혁명수비대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떠나면 유가는 폭락할 것이다 이런 발언도 최근에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이란 의회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세를 받는 방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뭐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되든 나는 그냥 떠나겠다. 봉쇄가 해제가 안 되더라도 떠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남은 거는 국제사회가 진짜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그걸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이란에게 좀 강경한 그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아무도 지금까지 이 통행세를 낸 적이 없는 해협을 자기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통제도 하고 통과세도 받겠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좀 용납하기 어려운. 이름을 트럼프 해협으로 바꾸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제사회가 결국 남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비협조적인 동맹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그 발언 듣고 와서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Problem with the strait, a guy can take a mine, drop it in the water, and say, oh, it's unsafe. It's not like you're taking out an army or you're taking out a country. That's not for us. That'll be for France. That'll be for whoever's using the strait. But I think when we leave, probably that's all cleared up. 네. 네. 이 얘기를 지금 며칠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기름 안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없고 거기서 기름 갖고 오는 나라들이 직접 가가지고 해결해라. 프랑스 니네 직접 가가지고 석유 빼와라. 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그러게요. 얘가 뭐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굉장히 무책임하죠. 일은 본인이 저질렀는데 해결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인데 사실 뭐 우리가 동네 입구를 다 길을 다 망가뜨려 놓고 나는 모른다. 여기 자동차 다니는 사람들이 알아서 복구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납득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지금 상황은 뭐 미국이 어찌 됐든 뭐 초강대국이고 미국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나라는 어디도 없고 또 미국이 안 하겠다는데 미국을 강제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우선이고요. 뭐 저렇게라도 빨리 미국이 나가주면 전쟁은 이제 미국이 하는 거고. 저렇게라도 나가주면. 네. 그러면 이제 이 뒷수습은 동맹국들이 하더라도 뭐 빨리 전쟁이 끝나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만약에 정말로 거꾸로 생각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책임지고 여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둘 중 하나잖아요. 이란을 정말로 완전히 제압을 해서 이란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전쟁이 더 격화돼야 되는 거고요. 거꾸로 그러면 이란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전쟁을 잘못한 거고 이 전쟁은 잘못된 거니까 내가 배상금 줄 거고 너희들이 여기서 뭘 근데 또 이란의 요구 조건에는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이 이란에 있는 걸 인정하라는 것까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이란을 제압하거나 그 방법 둘 다 국제사회에는 지금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들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무책임하게라도 빨리 떠나주고 결국은 이제 동맹국들이 남아서 이란과 협상을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JCPOA 협상을 했던 적도 있고요. 또 지금 이란이 지금 국제 제재로 인해서 이란의 해외 자금들이 다 동결돼 있는데 그 자금들이 대부분 다 유럽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과 협상이 잘 되면 그 자금들이 풀릴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란이 조금 더 개방적으로 나온다면 이란의 석유 금수 조치가 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란이 요구하는 배상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이란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해서 동맹국들이 협상해서 푸는 방법이 저는 더 현실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자 해지라는 사자성어랑은 좀 멀어지는 상황인 네. 것 같은데 이 영국 일간지 보도를 보면 트럼프가 나토 탈퇴를 강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또 영국 국왕이죠 찰스 3세는 이제 이달입니다. 4월 말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찾는다는 거는 어떤 건가요? 뭐 조금 저기 영국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지만 이미 예정된 국빈 방문이면 뭐 어쩔 수 또 영국을 대표하는 뭐 국왕이기 때문에 저는 또 이걸 또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것까지 또 예정된 거를 취소한다. 그럼 사이가 더 나빠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정된 거니까 행사는 가서 네. 트럼프 대통령을 좀 설득을 하든지 해서 관계 개선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네. 가는 게 제 생각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국 의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영국하고 미국은 원래 아주 동맹국이지만은 지금 이렇게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영국을 욕하고 맨날 그렇게 험담하고 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국왕의 미국 방문은 영국 정부가 이런 계획을 짰을 텐데 이런 분위기에서도 자존심도 없냐 그런 분위기가 읽힌다고 그래요 지금. 뭐 그럴 수 있죠. 뭐 네.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네. 이렇게 했다고 해서 형제 국가가 완전히 만나지도 않고 등을 돌릴 수 있느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또 사실 이럴 때일수록 친하던 사람이 가서 달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화가 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결국 친한 사람들이 가서 설득하는 것이 그래도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찰스 3세 국왕의 이제 방문 날짜가 이제 4월 26일부터잖아요. 3박 4일 동안인데 그걸 생각하면 지금 2, 3주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고도 어느 정도 기간이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근데 이제 저는 거꾸로 조금 더 빨리 가서 전쟁을 빨리 끝내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쟁 끝난 다음에 가는 거 무슨 소용 있나. 뭐 또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인 스케줄이 있을 거기 때문에 2, 3주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거고 뭐 이제 중국 방문을 위한 준비도 있어야 될 거고요. 또 벌써 트럼프 대통령 벌써 그 다음 생각하고 있잖아요. 쿠바 생각하고 있고요. 네. 벌써 이제 생각이 쿠바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여기는 어쨌든 빨리 정리하고 싶을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이렇게 좀 인내심을 갖고 긴 작전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고 빨리빨리 성과가 나고 과시하고 보여주는 것을 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란 전쟁이 이렇게 본인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마 지금 굉장히 짜증나고 빨리 끝내고 싶을 거다. 뭐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 두 분과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지금 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잠시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에서 휴전 요청을 해왔다. 네. 그러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면 이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는 지금 내용이고요. 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의 SNS 계정에 올라온 글인데요. 예. 현지 시간으로는 1일 이 계정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란이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안전해질 때 고려해 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 이란의 새 정권이 이전 정권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고 똑똑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때까지 이란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거나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네. 이란이 휴전 요청을 하면 휴전 요청을 해왔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은 검토해 보겠다. 네. 이건 혁명수비대한테 좀 하는 발언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일단 뭐 휴전 요청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란 내에서 뭐 네. 대통령이 했는지 아니면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을 통해서 메시지가 동단한 건지 사실 아바스 아락치가 지금 나오는 얘기는 스티브 위트코프랑 아직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이라고 했어요. 직접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바스 아락치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에게 메시지를 준 건지 아니면 다른 채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파키스탄도 있고요. 뭐 까타르도 있고요. 아니면 중국이 최근 파키스탄과 같이 새로운 휴전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들어온 메시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에 제시한 15가지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 시급하고 중요한 첫 번째 조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풀면 생각해 보겠다. 검토를 해보겠다. 그것도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휴전을 검토해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이란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이제 달려 있겠죠. 이란이 그러면 즉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열 것인가?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좀 궁금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SNS에 이란의 새 정권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구를 겨냥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정권이 2번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백히 첫 번은 하메네이가 사망을 하고 그 아들 모즈다파 하메네이가 이제 권좌에 오르는 그 과정이 이제 한 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도 나온 소식에 의하면 그 모즈타파 하메네이가 지금 이란 내에 머물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어찌됐든 뭐 부상을 당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직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전시라고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아마도 집단 지도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집단 지도 체제에서는 실제로 모즈타파가 정권을 다 장악했을 수도 있고. 지금은 본인이 개인의 권력에 눈독을 들일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아마도 안보 전문가들이 좀 실권을 어떤 실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라리자니를 중심으로 한 이런 협상파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라리자니를 비롯한 또 이 군부의 실세들이 또 한 번 폭격으로 또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누군가가 이란 정권을 이끌고 있을 텐데 아마 이것이 이제 2번의 정권 교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내일 오전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이제 본인의 SNS에 이란이 휴전을 방금 요청을 했고 그리고 호르무즈가 열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보겠다는 소식까지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럽연화연구소 교수 그리고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중동 정세와 관련한 중대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5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승리를 선언하고 발을 빼는 이른바 셀프 종전 구상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2일 오전 10시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가장 큰 관심은 중동 사태의 향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종전 시점을 2주에서 3주 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합의 타결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해 일방적 승리 선언 후 군을 철수시키는 이른바 셀프 종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And that goal has been attained. They will not have nuclear weapons, but we're finishing the job, and I think within maybe 2 weeks, maybe a couple of days longer.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한 채 통행료 징수를 강행할 경우 유가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자급이 가능해 해협 의존도가 낮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한국 등 동맹국에는 안보와 경제 비용을 스스로 떠안으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철군 명분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역설하며 대외 강경 노선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설은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적 관세를 부과했던 해방의 날 1주년에 맞춰 진행되는 만큼 경제적 성과 과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상호무역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관세 수입을 소득세 감세와 국내 산업보조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여 공급망의 미국 복귀를 독려하고
역대 최저 수준인 불법 이민자 수치를 내세워 안전한 미국 이미지를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쟁과 경제 양면에서 마이웨이식 해방을 선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일방적인 이탈이 가져올 국제정세의 혼란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란과의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3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결승선이 보인다며 오늘 내일은 아니지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언은 미국이 이란의 종전 협상을 압박하며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이 추가로 세 번째 항공모함까지 중동에 보냈습니다. 보름 정도면 이란 해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종전을 앞두고 미국의 마지막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중동에 급파된 미 해군의 조지 부시 항공모함입니다. 실을 수 있는 항공기만 60대에 달하고 순양함과 구축함은 물론 핵 잠수함까지 함께 다닙니다. 호위 전단을 포함하면 많게는 7,000명가량의 병력으로 구성돼 있어 독자적으로 전쟁 수행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American firepower is only increasing. Iran's decreasing. We have more and more options and they have less. 이렇게 되면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링컨함과 포드함까지 모두 3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 해병 원정대를 태운 강습 상륙함이 지난 주말 중동 해역에 진입한 데 이어 공수사단과 특수부대도 배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중동 지역 미군은 모두 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략 부시함이 도착하는 보름 뒤가 군사작전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지막 군사작전 계획을 숨기지 않습니다. If they come to the table, that'll be good. But it doesn't matter whether they come or not. We've set them back. It'll take 15 to 20 years for them to rebuild what we've done to them. 물론 막판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남아있긴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단순히 외교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준은 아니라며 사실상 대규모 지상군 투입과 군사작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모하마드 레자 사부리 주 이탈리아 이란 대사가 이란은 휴전을 원했지만 미국의 모순된 행동과 비합리적인 요구가 불신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사부리 대사는 현지 시간 31일 이탈리아 안사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항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달 미국이 협상 중 불시에 이란을 공습하면서 미국에 대한 불신이 커졌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외교와 국제법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는 연일 유조선이 피격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페르시아만에 고립됐던 한국인 선원 2명은 추가로 하선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바이 항구에 정박 중이던 쿠웨이트 유조선이 공격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이번엔 카타르 해상에서 유조선이 피격됐습니다. 카타르 국방부는 이란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한 발이 유조선의 측면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선원들은 무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AP통신은 지금까지 페르시아만에서 공격을 받은 선박이 20척이 넘는다고 집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대로 전쟁을 끝내겠다고 선언하면서 주변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장 다급한 처지인 아랍에미리트가 호르무즈를 뚫기 위해 군사연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군사 강국들이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한국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을 계기로 호르무즈 장악에 나선 이란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페르시아만에 고립됐던 한국인 실습선원 2명이 추가로 하선했습니다. 남아있는 한국 선원은 173명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와 선박을 향한 피격이 계속되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을 서두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걸프 국가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을 받는다면 우리 국적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제치 대사는 서울 여의도에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 정부가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선박 정보를 세부적으로 알려준다면 조율이나 합의를 통해 제한적인 통행이 가능할 걸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미국 기업의 이익이 되는 선박이 아니어야 통행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유럽 국가들은 시종일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유럽 동맹 국가들을 맹비난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나토 탈퇴까지 시사하는 등 77년의 대서양 동맹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을 향한 엄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보름 만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응답한 나라는 없습니다. 영국은 전쟁 초기부터 우리 전쟁이 아니라며 참전 요청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Let me say once again, this is not our war. We will not be drawn into the conflict. That is not in our national interest. 이탈리아는 미군이 자국의 공군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고 스페인은 여기에 더해 미군기가 영공을 통과하는 것까지 막았습니다. Una posición muy clara, no vamos a autorizar, desde el principio lo hemos dicho, la utilización de las bases de Morón y Rota para ningún acto relativo a la guerra de Irán. Se autoriza la utilización del espacio aéreo español para actuaciones que tengan que ver con la guerra en Irán. 폴란드도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과 미사일을 중동에 보내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고 프랑스는 미국 무기를 실은 이스라엘 수송기에도 영공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럽 국가들의 저항 이면엔 상호 관세 폭탄, 그린란드 점령 논란 등에 대한 반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더 이상은 기억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수준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나토를 종이 호랑이에 비유하며 미국의 나토 탈퇴를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 등 참모들도 연일 나토 동맹은 미국이 단순히 유럽을 방어하는 일방 통행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So I think there's no doubt, unfortunately, after this conflict is concluded, we are going to have to re-examine that relationship. We're going to have to re-examine the value of NATO and that alliance for our country ultimately. 그동안 방위비를 더 내라고 유럽 국가들을 압박할 때마다 나토 탈퇴를 볼모로 잡았던 미국이 이번엔 진짜 결단을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만약 이번 전쟁을 계기로 77년 대서양 동맹이 깨진다면 해구산을 비롯한 유럽 안보를 둘러싼 격변이 불가피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IEA 사무총장은 호르무즈 봉쇄에 따른 이번 달 원유 손실량이 3월에 2배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동 위기로 지금까지 매일 1,2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공급이 중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항공유와 경유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미 아시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4, 5월 중에는 유럽으로 확산할 전망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페르시아만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희망과 달리 이란이 마치 북한처럼 고립된 병영 국가가 될 위험이 크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영국 국방안보 전문 싱크탱크 합동군사연구소의 연구원 H.A. 헬리어 박사는 미국 외교정책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에 이란의 미래는 쿠바, 시리아, 북한 중 어디를 닮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헬리어 박사는 칼럼에서 중동에는 전술들이 엇갈리고 워싱턴에는 변덕스러운 대통령이 있는 와중에 모두가 최악인 북한 시나리오를 맞게 될 수도 있다며 덜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해짐으로써 생존하는 병영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폭사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란 최고 지도자에 오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에 있다는 주장이 러시아 측에서 제기됐습니다.
알렉세이 데도프 이란 주재 러시아 대사는 현지 시간 31일 보도된 러시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지타바 하메네이와 연락을 취했나라는 질문에 이란 지도부가 거듭 밝힌 바와 같이 새 지도자는 이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새 최고 지도자와 접촉하지는 않았는데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좀 뜬금없는 초고층 빌딩 영상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화려한 47층짜리 빌딩, AI로 만든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시내에 건설될 예정인 트럼프 기념 도서관의 조감도 홍보 영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한 듯 이렇게 건물 이름부터 황금색이 보이고 거대한 입구도 황금색입니다. 또 이 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건물 내부에는 카타르에서 선물 받은 전용기가 커다랗게 전시돼 있고요. 심지어 이용객들을 위한 에스컬레이터까지 황금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황금의 정점을 찍은 건 불끈 쥔 주먹을 들고 있는 트럼프의 황금 동상인데요. 대통령 우상화 작업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만합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퇴임 후에 재임기의 기록을 보관하는 도서관을 세우는 전통이 있는데요. 이 도서관이 이민자 사회의 역사적 가치가 큰 프리덤 타워 옆에 세워질 것으로 전해지면서 프리덤 타워를 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한창 전쟁이 진행 중인 시점에 호화로운 건축에 열중하는 대통령의 모습,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치솟은 가운데 전국 휘발유 값이 1,900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시스템을 보면 저녁 7시 기준 전국 주요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11원으로 어제보다 16원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도 16원 상승해 1,902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원료 수급난은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포장 용기가 필수적인 자영업자들 역시 이번 사태로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전부터 밀려드는 주문에 만두를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포장 전문인 이곡 가게는 최근 플라스틱 용기 납품업체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공지를 받았습니다. 용기 가격이 20%가량 오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4월 1일부로 그 거래처, 그러니까 용기 거래처 업체에서 이제 인상이 된다는 부분을 공지가 날라왔어요. 예를 들면 10,000원에 받던 그 공급 가격을 이제 인상이 되면 12,000원 정도? 중동 사태로 플라스틱 원료로 쓰이는 나프타 수급난이 심화하면서 포장재 가격이 치솟는 건데 포장 비중이 높은 카페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물량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2달 정도는 사용할 물량은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타격이 심할 것 같긴 한데 이미 일부 소상공인들은 가격 부담은 물론 원하는 만큼 수량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용기가 있어야만 배달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용기가 없다 보니까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문제고요. 플라스틱 유통업체들도 물량 확보에 비상입니다. 공장 생산량이 줄어 지금 주문하면 물건을 받기까지 3달 가까이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라 판매 수량에 제한을 두는 곳까지 생겨났습니다. 물류가 지금 100% 들어오다가 지금 20%도 채 안 들어온답니다. 제가 플라스틱 1000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거의 다 올랐어요. 나프타 수급난이 포장재 대란으로 번지자 소상공인 연합회는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수출이 처음으로 월간 기준으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특히 반도체 수출은 300억 달러를 넘어서며 1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 물류 차질과 원유 수급난 등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전쟁이 격화한 3월 한 달간 수출은 1년 전보다 48% 넘게 늘어난 861억 3천만 달러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최근 10개월 동안 해당 월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연달아 경신하더니 월간 수출 800억 달러 시대를 처음 열었습니다. 유례없는 수출 실적을 이끈 건 반도체였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까지 급등해 1년 만에 151% 넘는 수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커진 반도체는 월간 수출액 기준 3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고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38%가 넘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수출 품목과 화장품 같은 수출 유망 품목의 수출도 꾸준히 성장하면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품목의 수출도 18.4% 증가한 만큼 다른 품목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무역 수지 흑자 행진도 14개월 동안 이어진 데다 흑자 규모까지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얻어낸 값진 성과지만 안심하기는 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물류가 멈춰선 중동 수출은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기에 원유 수입액은 유가가 올랐음에도 1년 전보다 5% 넘게 줄어 실제 원유 수입량이 줄어든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정부는 일단 국내 기업의 휘발유, 경유, 증유 등 세계 석유 제품과 나프타의 수출을 제한한 뒤 국내 공급망으로 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와 원부자재 공급망을 실시간 점검하는 한편 중동 리스크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대한민국 국채가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됐다면서 중동 전쟁으로 변동성이 커진 우리 외환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X에 올린 글에서 세계 국채지수 WGBI는 런던 증권거래소 자회사인 푸츠 러셀이 발표하는 채권지수로 미국과 독일, 중국, 일본 등 25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되어 있으며 추종 자금이 2조 5천억에서 3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국채지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외국계 금융기관과 국고채 전문 딜러들은 WGBI 편입을 계기로 500억에서 600억 달러 수준의 신규 자금 유입을 전망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번 주 자금이 유입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발 위기와 관련해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 부처는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를 면밀히 점검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내 안정만을 이유로 통로를 닫으면 충격이 우리 경제로 되돌아올 수 있다며 국내 수급 안정과 국제적 협력 관계 유지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에 더불어민주당이 산업 현장과 업계, 정부 등과 연이어 접촉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두고 민생 방파제라며 지켜세웠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포퓰리즘이라 평가절하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전남 여수를 찾았습니다.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난과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이 중동을 대신할 수입처를 찾는 데 발생하는 차익을 국가가 보전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산업의 기초 체력이 바닥나기 전 국가가 나서서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합니다. 수출, 정책 금융으로 유동성, 공급 여력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당을지로위원회는 산업통상부 등 정부 측과 함께 정유 주유업계를 또다시 만나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고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도 당정 협의를 열고 농업 분야에 닥칠 피해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당은 중동 후 전쟁 영향으로 유례 없이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농업 전 분야에 걸쳐 피해가 큰 만큼 더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민생의 방파제라고 치켜세우며 신속한 예산 집행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취약한 계층 두텁게 지원하고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을 이재명식 포퓰리즘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또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는 재정운용 원칙을 저버린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돈을 뿌리고 선거만 끝나면 세금으로 몇 배를 뜯어가는 나쁜 정치를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제기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저녁 모임 참석자들에게 대리비를 줬다가 돌려받은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원의 조사와는 별도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전주 시내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전북 지역 시군 의원과 민주당 도당 청년들의 만찬 자리에 김관영 도지사가 참석했습니다. 하여튼 김관영 지사 쪽에서 그쪽에서 한 건 아니에요. 초빙을 했겠죠. 한 15명쯤 그렇게 아까 20명 넘어요. 술자리와 식사 도중에 김 지사는 수행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가져온 검은 가방에서 돈을 꺼내서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나눠줍니다. 술이 조금 어느 정도 돼서 대리 기사비를 그 청년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친구들한테는 뭐 2만 원, 그 다음에 뭐 저기 군산에 사는 친구들한테는 한 5만 원. 김 지사는 이후에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고 곧바로 회수 지시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굉장히 좀 찝찝하고 부담을 느껴서 회수 지시를 했고 그 다음 날 다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김 지사는 해당 CCTV 영상을 보유한 식당 주인이 나중에 만남을 요구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만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주인 측은 오히려 김 지사 측에서 매출 보장 등을 약속하며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저한테 회유를 한 걸로 월 여기에 3월달부터 해서 월 2천만 원씩 한 매출 올려준대요. 이후 대리비 나눠주는 동영상은 공개됐고 전북경찰청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단체장은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맡았는데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에 김 지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공개와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북도지사 민주당 경선 판도는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당초 여론조사 선두를 유지하던 김 지사와 안호영 의원의 단일화가 예정돼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보류됐습니다. 그동안 김 지사와 가장 심하게 대립했던 이원택 의원은 이번 사안이 도지사 후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언할 수 없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금 살포 의혹이 제기된 김관영 전북지사를 전격 제명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의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돼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 지사에게 서면 문답을 받았는데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 부인하지 못했고 김 지사 측이 대리비 68만 원을 제공했다고 해명했지만 그 돈이 전액 회수됐는지 당사자들의 의견이 달라 명백한 불법 상황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명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의 금품 살포 정황이 CCTV에 녹화돼 보도되는 상황에서 당이 선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직을 내려놓고 6.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경선 완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재선을 노리는 김관영 지사와 단일화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김 지사의 돈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지며 선거 완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 의원 측은 오늘 YTN에 국회 의안과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직 사임계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현 위원장 시절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히면서 국민의힘은 연일 초비상입니다. 새 공관위원장 내정과 부동산 공약 발표로 반전을 꾀하고는 있지만 격전지 민심은 심상치 않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지방선거 공천을 마무리할 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
사선 박덕흠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전남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한 지 하루 만입니다. 다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신망이 높으신 우리 박덕흠 의원님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 대신 현역 중진을 앞세워 공천 잡음을 잠재우겠다는 구상이지만 법원에서 뒤집힌 컷오프 결정에 내용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공천 배제 결정이 무효화된 김영환 충북지사는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며 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지금 오지 않으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투표장에 가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윤리위 징계에 이어 공천 결정까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발끈한 당 지도부는 판사 개인 실명까지 언급하며 날을 세웠지만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전국 곳곳에서 컷오프 불복이 이루어져 공천 대란이 올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감지됩니다. 연일 잡음이 이어지는 당 상황에 주요 격전지 민심도 악화일로입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의 경우 민주당 정원호, 박주민 예비후보 모두 가상 양자 대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꺾었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도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박형준 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습니다. 다급해진 국민의힘은 역대 민주당 정부의 아픈 손가락, 부동산 문제를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 승리 땐 반값 전세 수도권 전역 확대와 출산 시 대출이자 전액 감면 등을 약속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후에도 청년과 민생을 주제로 현장 방문을 이어간다는 구상이지만 국민의힘에 실망한 민심을 지방선거 전까지 되돌리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여행용 가방 시신 사건의 피해자가 숨지기 전 사위에게 폭행당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경찰은 딸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20대 남녀가 여행용 가방을 끌고 걸어갑니다. 가방엔 50대 여성의 시신이 담겨 있습니다. 대구에서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넣어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딸과 사위의 범행 당일 모습입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자인 A씨가 사망 전 사위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딸과 사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던 사위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피해자가 평소 집에서 물건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게 폭행의 이유.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와 부부의 진술 등을 종합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사위에겐 시신 유기 외에 존속 살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달 18일 A씨 시신을 유기한 이들이 2주 동안 어떻게 범행을 들키지 않을 수 있었는지도 관심입니다.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이혼한 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과 사체 유기 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불러 신문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우면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혼한 아내를 살해한 뒤 가방에 시신을 담아 충북 음성군 묘지 배수로에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오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금지하되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때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영유아에게 시키는 과도한 사교육을 막기 위해 교육당국이 레벨 테스트, 지나친 인지교육 금지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아이들에게 학습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겨주던 영유아 학원의 교습 방식을 막겠다는 건데 사교육 광풍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을 막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공교육은 질을 높이고 사교육은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의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예술, 체육, 언어 등 특색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해 사교육 수요를 끌어들이겠다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동시에 영유아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레벨 테스트를 금지하고 3세 이상 유아들은 하루 3시간 이상, 3세 미만은 아예 인지 교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숫자를 보여주며 반복해 외우게 만들거나 영어 단어 암기를 위해 여러 차례 따라 읽게 하는 식의 인지 교육이 대상입니다. 영유아 시기에 과도한 인지 교습은 교육이 아니라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일종의 아동 학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뇌발달의 결정적 시기가 한 36개월 전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아이들한테는 어떤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인지 교습을 할 수 있지만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인지 교습을 금지하고 있는 법안이에요. 취지에 공감합니다. 실제로 영유아에 대해서 그 과도하게 그 인지 교습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3시간을 넘지 않는 학원을 여러 곳 보내는 식으로 규제를 피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놀이교육과 인지교육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아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조치들이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달래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차등적 기회배분을 작동시키는 방식이 사실은 상대평가예요. 이게 일종의 밑빠진 독 같은 거예요. 이 부분을 사실은 해소하지 않고서는 사교육을 줄이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거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방침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도한 경쟁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사교육을 잡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방 안에 있던 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내고 이웃도 목숨을 잃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경기 오산시에 있는 5층짜리 상가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5층에 살던 30대 여성이 숨지고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태어난 지 2달 된 아기를 창문을 통해 건너편 건물로 건넨 뒤 뒤늦게 몸을 피하려다 14m 아래로 추락해 끝내 숨졌습니다. 불을 낸 건 2층에 살던 30대 여성 A씨였습니다. 바퀴벌레를 잡겠다며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마치 화염 방사기처럼 불을 뿜었던 겁니다. 결국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했고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노역형이 없는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이 번지자 A씨는 현관문을 열어둔 채 달아나 유독성 연기의 확산을 가속화했고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자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평생 살아가야 한다며 유가족이 느꼈을 상실감과 비통함을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3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A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2관왕으로 K컬처의 새 역사를 쓴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역들이 다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제작 초기 단계인 캐데헌의 속편 역시 핵심은 한국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1편보다 더 크고 볼거리도 많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단체 기자간담회를 연 K-팝 데몬 헌터스 제작진. 손에는 오스카 트로피가 반짝입니다. 한국계 이민자로서 느낀 그날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벅찬 마음을 전했습니다. 배우들, 감독님들 모든 분들이 다 라이트스택 듣고 응원하는 거 보고 그 한국 가사도 있잖아요. 영원하게 해줄 수는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때 눈물도 나오고. 합입곡 작업에 참여한 K-팝 프로듀서들은 즉석에서 트로피를 가져갈 주인공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작업실이라는 걸로 합시다.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온 건 역시 얼마 전 제작이 공식화된 캐데헌의 속편. 제작진은 내용을 극비에 붙이면서도 1편과 마찬가지로 모든 요소에 한국다움이 녹아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authenticity is the Koreanness is the soul of the movie on every level, from the girls' characters to the music to the mythology.
So that combination of like really grounding it in the culture, but also breaking rules everywhere, I think we'll try to do that. And 한층 규모를 키운 속편이 어떤 이야기로 전개될지에 따라 삽입곡들의 색채도 정해지겠지만 다양한 한국 음악을 세계에 알리고 싶은 개인적인 마음만큼은 그대로라고 말했습니다. 트로트는 좀 우리나라의 좀 독특한 그런 스타일이고 해서 세계에 더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헤비메탈은 케이팝의 그 루트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아울러 헌트릭스가 월드 투어를 추진한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이제는 아직 잘 모른다면서도 현실화하면 멋질 거라며 기대를 전했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프로야구 지난해 우승팀 LG가 기아를 꺾고 4경기 만에 시즌 첫 승리를 신고했습니다. 삼성은 통산 3,000승의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LG 선발 송승기가 1회 기아 첫 타자 김원영에게 2루타를 얻어맞습니다. 앞서 3경기에서 모두 1회 실점이 패배로 이어졌던 LG는 이 위기를 넘기며 살아났습니다. 1회 말 안타 2개와 볼넷 1개로 맞는 찬스에서 밀어내기로 선취점. 비디오 판독에서 결과가 바뀐 오지환의 내야 땅볼로 추가점을 냈습니다. 구본혁은 상대 허를 찌르는 번트 안타로 3루 주자를 불러들였습니다. LG는 6회엔 오스틴의 희상타로 1점. 8회에는 천성우의 2루타로 포문을 다시 열었고 박동원의 2타점 2루타로 쐐기점을 뽑았습니다. 선발 송승기 투구수가 80개가 넘자 5회부터 불펜에 가동한 LG는 7대2로 승리하고 정규리그 4경기 만에 첫 승리를 낚았습니다.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그냥 20홀드, 30홀드 한다는 할 때 그때 더 기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승리가 없었던 삼성과 키움도 타선이 폭발했습니다. 삼성은 김성윤이 4안타 4타점, 구재욱이 6회 투런포 포함 3타점을 올리며 두산을 13대3으로 완파했습니다. 삼성은 첫 통산 3,000승, 강민호는 첫 2,5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주영이 3안타에 3타점, 안치홍이 2안타 2타점을 활약한 키움도 SSG를 11대2로 이겼습니다. 한화에서 이적한 배도계는 5년 만에 선발 마운드에 올라 5이닝을 무실점을 맞고 감격의 프로첫 선발승을 따냈습니다. KT는 난타전 끝에 9회 김현수의 싹쓸이 2루타에 힘입어 한화를 물리치고 개막 4연승을 달렸고 NC는 김희집이 롯데 김원중에게 끝내기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며 5대4로 승리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배구 여자부 GS칼텍스가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1경기와 플레이오프 2경기를 모두 이기고 올라온 GS칼텍스는 정규리그 1위인 한국도로공사와의 대결에서 실바가 33득점을 올리고 권민지와 유서연이 27득점을 합작하는 등 주전들이 고르게 활약하며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정규리그 1위를 하고도 김종민 감독과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아 김영래 수석 코치가 팀을 지휘한 도로공사는 모마에게만 공격이 집중되며 정규리그 때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KG 모빌리티가 세계 최고 권위의 산악자전거 대회인 2026 MTB 월드 시리즈를 공식 후원한다고 밝혔습니다. MTB 월드 시리즈는 국제 사이클 연맹과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주최하는 대회로 다음 달 1일부터 사흘 동안 강원도 평창 일대에서 열립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황기영 KGM 대표이사는 선수들에게는 최고의 경기 환경과 공정한 경쟁의 무대를 제공하고 팬들에게는 세계적인 수준의 스포츠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여기에 서울 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더 쌀쌀해집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이 점 염두에 두고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또 강원과 충청, 호남에는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낮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은 오후에, 호남은 밤에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6도 등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아지겠고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9도, 광주 19도, 대구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모레는 공기가 탁해지는 곳이 더 많아지겠고 모레 밤부터 주말 사이 전국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